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인만의 Lectures on Physics 시간입니다. 파인만의 Lectures on Physics. 여름도 이제 서서히 가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챕터 4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에너지의 보존. 그래서 그동안은 뭐 좀 물리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내용, 물리 자체에 대한 어떤 물리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물리학의 어떤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때까지는 조금 추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었으면 오늘은 조금 자명한, 그러니까 명백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소주제는 무엇일까? 소주제는 일단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죠. 에너지란 무엇인가? 무엇? 그리고 4-2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이거는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의 다른 형태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죠.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에너지의 정의는 사물의, 이 사물이 무엇인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사물의 운동 상태, 위치나 운동 상태나 모양, 또는 화학적인 어떤 상태, 그거 다 이제 상태라고 할게요.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그 원인 그 자체, 그거를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사물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 그거를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에너지는 생활 속에서 자주 얘기를 해요. 에너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요. 에너지, 안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에너지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고찰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란 사물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드라이기를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드라이기. 이 친숙하게 우리가 드라이기를 우리가 쓰면은 여기서 하는 일은 전기 에너지를 열과 바람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로 전환을 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에너지의 어떤 종류를 바꿔서 젖은 머리를, 여기 젖은 머리가 있어요. 젖은 머리를 마른 머리로 바꿉니다. 이거는 어떤 화학적인 어떤 결합 상태나 이런 것들을, 어떤 상태, 사물의 상태를 바꾼 거죠. 결국에는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어떤 사물의 상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에너지란 이제 대충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원천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들이 있을까요? 에너지의 종류는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로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먼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쉬워요. 이거는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사물이 운동을 하는 사물, 운동하는 사물은 뭐든지 이 운동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질량과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량과 속도를 가지고 있는 사물은 운동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EK라고 할게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기호를 참 많이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EK라고 하면은 물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알아들어요. 아, 이게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 장벽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우리끼리 아는 어떤 이제 기호들,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근데 자꾸만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EK라고 하면은 그냥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해요. 그래서 요거를 자주 접하고 이렇게 물리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도 어떤 물리학자의 어떤 소양인 것 같아요. 물리가 뭐 어렵고 뭐 그래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 자체가 물리학자의 훌륭한 소양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퀄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렇게 근사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m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기호를 많이 쓴다고 했죠. 이건 매스예요, 매스. 질량을 말하는 거고요. 사물의 질량. 요거는 벨로시티. v는 벨로시티.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이 질량과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운동 에너지는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운동 에너지의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운동하는 물체의 예, 뭐 자동차가 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뭐 바위 같은 게 있고요. 그러면 이 운동을 하는 이 자동차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동차가 이 바위에 부딪히면 쾅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도 달리던 이 속도가 멈추고 이 바위도 뭐 좀 밀려날 수도 있겠죠. 자동차와 바위의 어떤 운동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충격으로 인해서 자동차도 찌그러지고 바위도 좀 깨졌어. 모양이 변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자동차와 바위의 운동 상태와 모양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근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요것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충 뭐 비상대론적인 어떤 그 대상이 광속에 약 한 광속 아시죠? C 이퀄 뭐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광속의 10% 미만인 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광속이 10%가 넘는다? 요거를 이제 상대론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성,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계산을 할 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는 그런 것들은 광속의 10%가 아니라 0.01%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까 에너지의 종류에서 운동 에너지 말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 포텐셜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포텐셜 에너지. 뭐 예를 들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이 포텐셜이라는 게 아시죠? 우리가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어떤 운동선수가 포텐셜이 있다. 운동선수가 포텐셜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고트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고트인 게 아니라 이후에 고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은 63빌딩 꼭대기에서 누군가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뭐 화초 뭐 그 화분 같은 걸 들고 있어. 화분. 옥상. 이 화분이라는 것은 원래대로라면은 뭐 전혀 위험한 어떤 뭐 흉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63빌딩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있어요. 이것만 이 상태에 이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화분은 정말 위험한 흉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 화분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변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 왜냐면은 이 화분은 지금 정지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물이 어떤 위치나 어떤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 갖게 되는 에너지, 갖는 에너지, 갖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화분이 원래대로라면 위험한 물체가 아니지만은 63빌딩 꼭대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체가 되는 것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처럼 어떤 상태,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갖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화분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왜냐? 이 화분이 놓여 있는 이 위치가 중력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구 위에 서 있죠. 이 지구는 어마어마한 중력,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주위에 중력장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중력장을 가지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중력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은 질량 중심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물체라는 것은 질량을 갖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화분을 들고 있다가 놓쳤어요. 그러면은 지구의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이 화분은 가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 m/s 제곱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나눠서 보면은 9.8 m/s가 되고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초당 이 화분은 9.8 m/s라는 속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3빌딩 꼭대기에서 지표면까지 도달하는데 한 10초가 걸린다고 합시다. 10초. 그러면은 10초 뒤에는 이 화분이 가지는 속도는 V = 98 m/s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100m, 초당 100m를 갈 수 있는 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참고로 요거는 이제 그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350km/h가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화분은
별거 아닌 단순한 어떤 화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될 수 있었던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또 어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포텐셜 에너지에 예를 들면은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 이렇게 해서 벽에 용수철이 이게 대롱대롱 이제 달려 있어가지고 용수철을 가능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용수철이 이렇게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용수철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외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 용수철은 자연히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당겼다고 하니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용수철 끝에 달려 있었던 어떤 사물은 그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과는 좀 다르게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성력이라는 것은 요것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용수철을 이루는 물질의 분자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어떤 전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이 용수철을 확대를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분자 결합이 이렇게 이어진 상태로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 분자와 분자는 서로 어떤 특정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제 서 있기를 원해요. 너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기도 싫어해요. 이거 사람과 비슷한 것 같죠? 약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분자와 분자도 너무 가까운 것도 싫고 너무 먼 것도 싫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뭐 지금 한 이 정도 상태에서 서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용수철을 당겼다고 하는 것은 용수철 이게 거리예요. 거리 R. 이제 R이라고 하면은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용수철을 당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거슬려서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주는 힘을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용수철을 놓으면은 이제 띠용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가장 편한 이 위치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수철에서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에너지란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중력적인 어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무엇인지 다뤘고요. 다른 형태의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탄성 에너지 우리가 다뤘죠. 탄성 에너지. 파인만은 그러면은 그 외에 어떤 에너지가 또 있다고 예를 들을까요? 에너지의 종류는 파인만이 여기서 든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는 뭐 탄성 에너지도 들었고, 그리고 뭐 열 에너지, 복사 에너지. 복사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 에너지, 화학 에너지. 요거는 뭐 생각을 해보면은 폭탄 같은 것들, 폭탄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어떤 폭탄이 터지면은 어떤 물체의 상태 변하죠. 아주 끔찍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의 원천은 화학 에너지고, 핵 에너지, 핵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상대성 이론에 의해 수정된 질량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루지 않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비롯해서 이제 보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그냥 자연적으로 더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닫힌 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개,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뭐 영역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 닫힌 개라는 이게 어려운 말인데, 닫힌 개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은 물질이 서로 교환이 되거나 에너지가 교환이 되지 않는 그런 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외부와 물질이나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는 그런 클로스드 시스템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총량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존 법칙. 그래서 에너지는 그냥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연스럽게 어디선가 뭐 이렇게 뭐 허공에서 생겨나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 세계의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 그래서 이런 보존 법칙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 말고도 5가지가 더 있다고 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챕터 4 에너지의 보존이라는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